그럼 이렇게 이제 전형이 갑작스럽게 막 변경하는 대학의 경우에요. 수험생들이 지원자 입장에서 어떤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특정 대학교에서 전형 변경 사항이 많을수록 특정 대학교에서는 주로 뭘 하는가 하면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대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큰 만큼 불안함이 또 2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대학교 자체 내에서 전형에 대한 안내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특히 고려대학교가 작년부터 예고를 했었고 고대 자체 내에서 몇 차에 걸쳐서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면접이 타 대학교랑 좀 다르게 심층 면접, 재지문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동영상도 참 많이 했었고요. 또 아마 고등학교 자체 내에서도 진학부장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진학부장선생님들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자체 내에서 설명해도 굉장히 안내 설명회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저러 많은 좀 채널을 통해서 어머님들 사전에 많이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1000명이라는 인원수가 네.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올해 아마 청취자분들 가운데 고대를 썼던 어머님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고교 추천 1, 2의 어떤 기준이 예. 고등학교 자체 내에서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 우리 학교에서 고교 추천 1, 2의 경쟁력이 다른 고등학교의 경쟁력이랑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가 그렇죠. 원래 처음으로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비교 어려웠고요. 불가잖아요. 네. 예. 게다가 고려대학교 지원했던 어머님들은 원래 12월 6일입니다. 그날 어떤 학생은 이제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가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날 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데 예, 그렇죠. 수능 성적이 워낙 높게 잡혀 있는 대학교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1단계도 뚫었고 면접도 다 봤는데 결국 수능 최저가 안 된 거야. 예, 그럼 이제 모든 게 끝이 나는 고려대학교가. 결국 근데 12월 6일까지 수능 최저 가야 진짜 되죠. 무서운 거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고려대학교 지원했던 어머님들이 원래는 어느 대학교보다 정말 긴장 상태를 갖고요. 수능 최저가 됐지만 예비 번호를 또 받게 되겠죠. 네. 예, 고려대학교가 작년에 예비 추가가 5차까지 원래 또 4차 한 차씩 줄어들다 보니까 네. 그 예비 번호를 받는 순간 어머님들이 이제 거의 그 긴장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도록 근데 이제 끝까지 추합을 받게 되면 추합의 경우에는 졸업식이 2월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졸업식장에도 못 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잔인한 추가 합격이 아닌가. 네. 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정말 방송에 박차를 더하면서 학종에 대해서 다소 화도 나고 우리 자녀에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애들 뭐니 해도 내신이 최고구나. 학교 생활 열심히 시켜야지 되겠네. 이런 이제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께 이제 질문 드리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결국 내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EBS 다큐 프라임에 그 대학 입시의 진실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방송에 대해서 많은 이제 나왔는데 이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그 방송을 보셨던 이제 많은 분들이 밑에 댓글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네, 금수저 논란, 네, 금수저 결국 맞습니다. 수능이 맞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이제 4차 혁명, 네, 그다음에 네. 2015 교육과정,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또 함부로 또 매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저도 그 동영상을 다 봤었고요. 네, 특히 관심 있게 본 게 일부 제목이 이제 제목이 이렇습니다. 학생부의 두께. 예, 학생부를 이제 책상 위에 놨는데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틀었는데 안 날아가느냐, 날아가느냐. 뭐 그리고 출연했던 학생들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특히 일부 학생들은 대학교를 이미 입학한 아이들이 네, 본인이 학종으로 입학해서 보니 이제 친구들과 만나다 보니 다양한 학생들이 학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뭐지 이거? 이런 많은 이제 증언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방송을 보고 현직 교사분들께서도 좀 많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말 공정하게 하고 있는 많은 고교 현장에서도 사실 이 촬영이 2년 전에 기획된 거여서 네.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방송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은 뭐 저희가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
내신 몇 점대까지만 써라. 그리고 또 그 방송 내용 중에 이제 현직 교사분의 음성을 이제 변조를 해서 아무리 그 내신이 안 되는 친구는 수상 실적이나 비교과를 미뤄줘도 걔는 안 됩니다. 걔는 흙수저예요. 실제로도 입시 결과가 현장에서도 그런 사례를 또 보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하는 거에 대한 그 아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수시 요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결과에 대해서 대학교 입학 제2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에서 동의를 해야지만이 접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동의서 잘 안 읽으면 막 다 네, 있어야지 맞아요. 않나요, 보통? 그런 아니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원수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네. 어떤 좀 경향성이 좀 보이는가 하면 비교과가 거의 비슷비슷해져요. 네. 네. 아이들이 그 비교과 성향이 선배들의 사례도 보고 네. 네. 컨설팅도 받고 네. 고등학교에서 이제 멘토와의 만남도 하다 보니 결국은 내신이 아닌가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을 그 부분이 좀 다 서로 비슷해지면 결국 네. 이쪽에서 또 지울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음. 한편 대학교 현장에서 입학사정관의 인원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네. 이 많은 서류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교과로 먼저 자르고 이제 비교과로 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뭐 약간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을 지금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김상곤 교육부 총리께서 수능 절대 평가를 유예를 하면서 내년 8월 달에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개선안 방안이 이제 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건 이따도 얘기되겠지만 그러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많이 뽑는 듯한 느낌.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이 특정 대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만이 마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입학하는 고등학교 안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전략이 얼마나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도 냉정하게 좀 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유사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 입시에 숨겨진 진실 중에 돈으로 사는 학생부라는 이 방송 내용에 그 방송 내용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교내 외 활동은 적을 수가 없다라고 했지만 자기소개서에 교내 외 활동을 풀어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이 현실이 이게 이율배반적이었고 그리고 이걸 작성하면서 배신감 느낀다. 이거 완전 사기당한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런 학생도 물론 그랬어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간접적으로 풀어 쓰는 방법.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외에 대회를 나간다거나 학생들이 이럴 때는 정말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되고 특목고 학생들이 아니면 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학종이 수시는 정말 금수저를 위한 건가 이런 반발심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정말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이거를 다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제 모든 보편적인 학부모들의 생각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쟁이 가장 많을 듯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인 네.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보면 학생이 특정 대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재 본인이 현재 태어난 이제 주립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떨어졌지만 예일대나 하버드를 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성 부분, 왜냐하면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사정관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오랫동안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희 같은 케이스를 보면 그럼 만약에 학종을 다 폐지를 하자 그럼 네. 뭐냐 그다음 그럼 수능이지 않겠냐 예. 그럼 학생들이 모두 수업 시간에 암기 위주의 그죠. 문제 위주의 학을 원하느냐 그렇게 그것도 되겠네요. 또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내에서 연착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제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공론화라든지 투명성이나 또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뭐 이따가 제가 얘기 나누겠지만 교내 대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뭘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예. 학생부 기록도 안 나오니 요 방송에도 학생들이 그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 이거는 그냥 버리는 전형이다. 이 학교 입학하는 순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방금 교육부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오늘 이따가 나눌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게 네. 과정 중심의 평가고 2015 교육과정의 핵심이 사실은 학교 생활의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 중심을 즉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 안에 핵심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네. 특히 저는 걱정이 지금의 문제는 제가 볼 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내년에 그 예비 고일 어머님들, 중3 어머님들 현재 현재 중3이죠. 예, 2015 교육과정에 정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을 하는데 여전히 더욱 큰 불편함을 느낀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다 꺼내서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 2015 교육과정이 실시가 되는 진로 선택과 진로 탐색 과정을 통한 이 모든 것들이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기존의 지필 평가가 아닌 학생부의 기록이 됨으로써 누구나 학종을 지원하는데 특히 부담감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에 나오는 논란은 저는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건전한 네. 논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장님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더 인지하고요. 학교 생활 그렇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느껴집니다. 이거 뭐 저희가 학교 생활 그 생기부를 보면 사실 세특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이 써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줄, 두 줄 그리고 성적이 좋은 반면에도 한 줄짜리도 있고 두 줄짜리도 있거든요. 이게 학교 생활 기록부가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의 학생부가 되어야 된다는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또 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고 또 학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될 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대두가 된 이유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근거가 없다면 네. 자기소개서 쓸 수 없는 게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제출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학교 중심의 학생부와 학생 중심의 학생부다 이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7번에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 네. 자율 활동이 이제 천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활동이 이제 보통 자율 활동 천자가 어떤 활동인가 하면 이제 적응 활동, 행사 활동, 자치 활동, 학교 특색 활동 네 가지로 나눠져요. 쉽게 얘기하면 임원 활동했던 것들, 네. 학교 행사, 수련회, 네. 졸업식 뭐 이런 것들인데 어떤 학생은 천자가 행사, 날짜, 참여했음 이렇게 천자가 다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런 친구의 천자를 어머님들이 딱 보시고서 일단 양이 많으니 어떤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정리를 해보니 학생이 참여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선생님 평가 기록은 아무것도 없고 학생이 1년 동안 참가했던 학교 행사 일정만 12개가 있어요. 네. 그걸 딱 보고 입학사정관이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학교 행사가 아닙니다. 학생이 뭘 했는지 현장에서의 주도적인 참여 이후의 변화와 성장을 써달라.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글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마다 뭐 이런 말씀은 좀 나중에 이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학교마다 그걸 써주는 소위 말해 기준이라는 게 다양하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굉장히 써준다? 주관적인 거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마다 네. 다양할 수도 있는 네. 건데 뭐 제가 뭐 딱 구체적으로 어느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떤 고등학교는 이럴 수 있겠죠. 저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이 학생은 교과 내신도 좋으니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가능성이 있으니 넌 이 활동을 해라 해서 이제 활동을 써줄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학생의 교과 성적과 상관없이 활동 자체가 워낙 뛰어나니 활동만 잘 써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이제 최악의 경우가 활동도 잘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좋은데 안 써주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찍힌 거예요. 이게 담임한테? 찍혔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전문 뭐 용어 나와요.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여러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사연이. 아니 담임 선생님도 문과적인 성향인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과적인 성향 분도 뭐 계신데 과학선생님도 계실 거고. 예. 이것도 좀 다 어려운 잘하는데 것 애가 같아요. 인성은 영 아닌 거야. 또 그래. 예, 그럼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예. 일단은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1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마감하는 시기가 이제 두 번이 있습니다. 네, 1학기가 8월 31일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2학기가 이제 12월 첫째 주 토요일인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거고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이미 졸업을 하니 뭐 관계없지만 고1, 고2는 보통 학년이 바뀌는 1월, 2월 달에 보통 학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제 작성을 하니 네. 선생님들께서 뭐 방송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니, 일부 자세히 고등학교는 알려주세요. 이제 네. 뭐 이제 써오라는 이제 양식을 주기도 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써가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갑자기 취소를 하고 수업 시간에 며칠 전에 준 자료 꺼내서 지금 다 써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이제 관련된 서류를 증빙 서류를 제출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요러요러한 해당되는 친구들은 이런 수행평가나 발표 토론을 하는 학생들만 선생님이 학생이 발표할 때 이제 기록을 해서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뭐 학교 선생님들마다 일정한 내신 등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써주기 힘들다 하는 안 경우도 써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있을 수도 이거 있겠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왜 그래도 안 다 써줘? 대학은 가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서술이 한 줄, 두 줄, 뭐 1등급은 7줄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누구에게나 뭐 기준이 근데 이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야지 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관련된 교육부나 고교 이 대학교 세 개 기관이 바라보는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되게 학부모님들한테 중요한 것 아마 같아요. 가장 힘든 내용인데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하나인데 네. 그거를 바라보는 교육부 입장이 다르고 대학이, 교육부 입장이 다르고 평가하는 대학교가 다르고 네, 네. 그걸 기록해주는 선생님이 입장이 다르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모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네. 이게 쉽게 진짜 말씀드리면 어렵네요.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하나인데 교육부에서 이제 매년 3월마다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책자를 만듭니다. 네. 그건 이제 일선에 있는 현직 교사 선생님들에게 예. 올해는 학교 생활 기재 요령의 어떤 기재 요령상의 변경 사항이나 수정 사항을 알려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라고 실제 기재하는 예시들이 다 있어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이제 기록을 주고 근데 그 기록을 받은 선생님께서는 그 기록에 준해서 기록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그렇죠. 학교는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회 활동인데 학생이 직접 갔던 그 교회 기관 명칭 빼고 만났던 교수님 이름 빼고 네. 교회 실적 빼고 배웠던 내용을 교내 활동과 잘 접목을 시켜서 기록을 또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어쨌든 진짜. 지키라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까지 어필을 음. 해주는 경우도 그쵸. 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여전히 아직까지 쏟아지는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교회 활동을 써주면 안 되는 이제 항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나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에 있는 수상 그 대회 실적을 4번 항목 이외에는 써주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창체나 세특에 써주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별로 대단하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써주든지 간에 근데 물론 이제 일부 대학 또 많은 대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철저하게 맞추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학생부의 학교생활 기재 요령을 벗어난 범위를 이제 음령을 처리해서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외부 활동을 교내 활동과 잘 융합을 시켜서 써주게 되면 학생이 교내 활동의 연장선에서 교회 활동을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네. 그런 문구들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언어의 시기가. 마술사도 돼야 되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정말 유능하고 꼼꼼한 선생님을 만나느냐 안 네. 만나느냐에 따라 막 완전 고3 근데 막 인생이 바뀐다는 느낌? 고등학교 이게 이제 특목고를 간다, 특목고 진학이나 이러면 사실 중학교부터 생활기록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고등학교 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잘 만나야지 되네요, 정말.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이 공부는 또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요, 이제 생기부에 10개의 항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이 방송으로 학생부 모든 항목을 설명드리긴 힘들겠지만 네. 대입에서는 이제 항목이 이제 1번 인적 사항부터 마지막 10번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10번 항목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거에다가 그 작년에 경희대학교에서 전국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부에서 어떤 항목을 가장 많이 중요하게 보느냐, 그리고 대학교들마다 쏟아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된 가이드 책자에 보면 가장 많이 중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8번의 교과학습 발달 사항 안에 있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시면 교과 내신이 아니냐, 내신은 아니고요. 네.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 이론을 어떻게 활용을 해내는지 역량을 과목별 담임 선생님의 500자의 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담임 선생님 수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다 담임 선생님 하시려면 팔방이야. 네. 그 사실은 저희가 방금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하시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지만 제가 현직 교사여도 이건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럴 것 수업 같아요. 준비에 그거 네. 다 하면서 네, 예전과 맨날 같은 밤새셔야 될 것 같아. 지필 평가로 보면 좋겠지만 네. 학생들 발표도 골고루 시키고 네.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하고 이것도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수치가 아닌 글로 기록된 부분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도 아는 범위 내에서 기록을 해준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업무에다가 그러니까요. 학생부 기록까지 업무를 또 지침서까지 파악을 한다는 건 저는 선생님의 탓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사실 그렇죠.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아니 이거 있을 교육부가 거라고 좀 봅니다.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진짜- 교사가 무슨 아니, 비서 근로- 한 명씩 있어야 될 것 같아. 비서. 네, 근로자로 친다면은 이거 뭐 너무 3D네, 업무에 3D. 수업만 해도 네. 바쁜데. 정말 사실 그래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주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전교생들을 다 불러서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 계획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진짜 도움을 주는 그런 고등학교도 아니 이거 교육부에서 있을 이런 거는 좀 제도화돼서 개선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뭐 선생님이 무슨 신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또 학생도 저희 아이는 과중인데요. 과중 내에 과학 영재가 있어요. 영재반이. 그럼 뭐 실험도 하고 보고서도 쓰고 또 뭐 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논문을 뭐 새벽 4시까지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 생활 하기도 바쁜데 공부도 해야지.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교사는 교사대로 진짜, 바쁘고 예. 이거는 정말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과목별 담임 선생님 써주는 교과 세특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교과 세특 중에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 관련된 유사 과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네. 예. 이게 이제 공학계열 그러네요. 지원자가 예, 예. 수학이나 물리 어. 교과라든지 영어 영문학과 지원자가 뭐 심화 영어와 독해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선생님 내 500자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단순히 뭘 배웠다라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그걸 이제 수행 평가니 발표, 토론, 또 그거 할 때 어떤 참고 문헌을 인용했으며, 예, 그 다음에 참고 이 학생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떤 심화반 수업을 들었고, 네. 교과 수업 시간에서 해결하지 못한 걸 관련된 학술 동아리에서 어떻게 끌어냈으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근데 저는 이게 언뜻 들으면 이 시간에 그냥 공부라도 하지 그냥 이럴 수도 네. 있겠지만 한편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한 학생들을 제가 이제 만나보면 예. 이런 교육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한다는 거는 저희가 많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여에 있어서 자발적인 측면,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입시적인 측면만 보면 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이제 수고스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하고 과정 중심을 한 친구들이 실제로 대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서는 수능이나 논술로 입학한 아이들보다는 입학할 당시에는 적응력이 좀 떨어지지만 한 학기, 2학기가 지나면 훨씬 더 전공에 대한 흔히 얘기하는 과제 집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등학교 기간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중장기, 종장기 그 연구 과제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선호하는 이유도 있다는 건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현실적으로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삼위일치가 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한 친구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공정성 있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불합리함이 있는 거지,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같은 비슷한 능력인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아이들한테 또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성적인 아이들은 여기서는 일단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친구들은 정시 준비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면접이 없는 데 쓰면 되겠죠. 네. 그것도 방법이네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삼박자를 맞춘다는 게 점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부 기록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고3이 됐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못 쓰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수능에 대한, 논술에 대한 강점이 보이니까 네. 그걸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전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봐요. 예. 한편 방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요즘 볼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선생님은 굉장히 기록을 잘해줬는데 네. 1학년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과 바톤을 터치를 하면서 2학년 때 기록이 활동이 더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 2학년 때가 임원 활동이나 학교 교내에 대해 참여를 가장 크게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기록은 더 줄어드는 경우. 네. 그리고 학생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이 본인이 수학 교사가 꿈이고 수학 교내대에 갖고 있고 수학이 1등급인데 수학 교과서 혜택이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활동과 반대로 학생부의 기록은 이제 반비례해서 기록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학생의 활동과 기록이 일관성이 있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뭐 양적인 그 어떤 장수에 못지않게 이게 네. 평가를 할 때 이 학생부의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장 쉬운 케이스가 학생이 무단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5월 달이야. 근데 그때 학교에서 모범상을 받은 거야. 그럼 그 오해의 학생부는 소지가 될 수밖에 그 없지. 학생부는 예.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다고. 그렇죠. 학생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데 영어로 된 원서를 10권을 읽었어. 근데 영어 내신이 5등급이야. 그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원서를 네. 학생이 영향이 안 5번 되는데. 읽은 애가, 네. 예. 이런 식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학교에서 마지 못해서 써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올려주는 경우.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쓴 글 어투로 그대로 들어가는 학생부도 쏟아집니다. 이런 해프닝이 이제 속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진짜. 이제 소장님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라서 많은 활동을 해서 장수를 늘려주셨어요. 근데 2학년 때 선생님은 체육 선생님이라서 언어의 마술사가 아니니까 장수가 작아요. 활동은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에 생기부는 이 학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이 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머님들이 흔히 여쭤보시는 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해라고 봅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런가요? 은비체라서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항목이 가장 많기는 하죠. 네. 예, 창의적 체험 활동도 쓰시고 독서도 공통 항목 쓰시고 10번의 행특도 쓰지만 저는 교과 세특이 누가 쓴다? 과목별 선생님이 쓰시기 때문에 네.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교 학과랑 유사한 교과목 수업 시간의 역량은 그 과목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니까 학생이 담임하고는 네. 또 상관이 그쵸? 없는 부분. 생기부를 쓸 때 되면 과목별 선생님을 정말 수호천사처럼 쫓아다녀야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활동적인 학생이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몰랐던 내용을 찾아다니고 학교에 없던 수업을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없는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며 네. 고교 수준을 벗어난 것들 위해 전 이런 부분들의 작은 어려운 거잖아요. 예, 어렵긴 한데요. 네,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모이는 흔적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제가 서류를 읽어도 이 학생은 정말 만나고 싶은 학생. 현재보다는 앞으로 대학교에서 뽑았을 때 더욱더 큰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 이런 식의 느낌이 오는 학생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나 논술로는 정말 지원이 어려운 대학교를 네. 지금과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정말 가고 그 학생들을 사후에 제가 전화해서 이제 만나보면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 이 전형에 갖고 있는 취지는 좋은데 네. 뭐 저희가 또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또는 오늘 말씀드렸던 EBS 다큐 프라임에서 나왔던 대학 입시의 진실과 같은 약간 또 불편한 모습도 네, 예. 존재하다 보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은 얘기를 꺼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내년 2015 교육과정이 연착륙된다는 게 학종을 좀 더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전형으로 실시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공론화시켜서 좀 안정적인 제도로 가고자 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중3 학부모님들은 많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긴장 같아요. 속에서 열이 받아요. 예. 그리고 전혀 정보가 얼굴이 그동안 빨개. 없으셨던 분들은 이런 거야? 막 이럴 것 같아요. 핫 이슈가 되겠죠. 뭐가 안 예. 맞아. 저는 계속 듣는데 제가 안 맞아. 들으면서 아니 그건 저 예전에 이 영어학원 가면 한 10명 이렇게 동그랗게 테이블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 정도 10명이어야 될 것 같아. 반반에 이 말씀을 쭉 들으면 지금의 그 책상 배열로 그 많은 아이들이 앉아서 그걸 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어떤 아이들의 그걸 체크한다? 저는 그 숫자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 입시의 이 문은 뚫어야지 되고요. 또 중학교 중3까지의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기소개서에 저도 이제 고3 이번에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학종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애도 1번부터 2달을 걸려서 정말 고민해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쓰면서도 몰랐거든요. 여기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 제가 그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네. 제 그 자료 첫 번째 PPT 슬라이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자소서 작성을 어려워하느냐. 첫 번째, 네. 자기소개서인데요. 본인이 자기를 몰라요. 맞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본인이 자기를 제대로 한번 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뭐냐면 예. 자기소개서 수업을 듣는데 학생부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학생부에 뭐가 있는지 내용조차 2학년 1학기 때 뭐 국어에서 문학 수업 시간 때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내가 발표했는데 물어보면 본인이 몰라요. 근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소서 어려운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문항마다 숨어있는 그 평가 요소나 대학교마다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내용이나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또 모르다 보니 또 어려움을 또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쓰는 대학교 수준에 따라서 네, 네. 그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높이고 싶은데 본인은 그 수준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 어려움 네 많네요. 번째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학생이 자소서를 쓰는데 주위에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제 그 설명회를 하면 학생이 이제 상담하는데 이제 대치동 어머님들은 학생들이 바쁘니까 어머님이 노트북 들고 오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를 잘한대요. 정말 난 잘하세요. 그 지역에 가고 싶지가 않아. 진짜야. 난 가는 순간 온몸에 막 알레르기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상담을 해요. 네. 아이는 바쁘대. 이게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합니다. 예. 네, 전화로 이제 아니면 화상으로 얼굴을 보고서 했는데 이제 밤 10시에 이제 자소서 초안을 이제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자소서가 4통이 와요. 아버지 버전, 어머니 버전, 누나 버전, 오빠 버전. 아버지 버전 제일 네, 제일 안 그래서 이제 좋아요. 밤 12시에 이제 제가 한 통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자소서 1번에 건축사인 아버지 글, 약사인 어머니 글 다 이제 짬뽕이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생이 써야 되는데 학생이 수능이나 논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다 보니 학생부가 이제 누더기가 되는
학원에 갔는데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학교 교무실에 한 바퀴 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전혀 학생이 쓸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온대요. 네. 그거는 코미디야, 누가 봐도 코미디. 코미디인 거죠. 코미디지, 진짜. 완전. 학생이 절대 쓸 수 없는 단어. 우리가 이제 수시를 원서 접수할 때요. 네. UA나 이제 진학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소개서를 접수했는데 학생이 불안해서 자기소개서를 대학에 접수했는데 몇 번 수정했어. 네. 이런 학생은 탈락인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원서 접수 마감 자소서 입력 마감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끝나는 순간 안 돼요. 네. 네, 그 전에 언제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간 직전에 입력한 게 최종 파이널 입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자소서가 1번부터 4번까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 자소서 역시 대학들마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수시 1차 발표들이 있는데 이게 자소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1차 이제 걸러내고 심층 면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림이잖아요. 그러면 학교들마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생각,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기소개서 1, 2, 3번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대교육 공통 양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는 1, 2, 3번이 똑같아요. 이 말은 2학년 겨울방학 때 1, 2, 3번을 쓸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1, 2, 3번에서의 큰 차이점은 없다고 일단 보시면 네.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4번이 대학교마다 4번에 네, 다릅니다. 맞아요. 그 4번을 지원 뭐라 동기. 그런가 하면 대학교들마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드는 문항이라 그래서 자율문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책 3권을 쓰러 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선택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대 입학생들의 실제 책을 보고 애들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하거나 본인이 책을 제대로 활용한 적이 없다 보니까 교보문고 홈페이지나 네이버 서평을 막 자꾸 뒤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책을 거의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교들 중에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어려운 대학교들이 자소서 4번이 1000자도 아니고 1500자에다가 대학교 입학 이후에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을 물어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네. 그런 경우는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그렇죠. 본인이 어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지원자 친구들이 그 대학교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전공 캠프를 갔다 온 애들이 많아요. 정말 잘 씁니다. 근데 쓰는 순간 질문 쏟아집니다. 면접 때. 예, 그때 만났던 교수님이 실제로 면접 때 교수 사정관으로 나오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4번의 색깔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거는 대학교 측면보다는 자소서 문항 측면에서 볼 때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면 전 자소서 1번에서 게임이 끝난다고 봅니다. 아, 1번이 1번이요? 뭐냐면요. 문항이 고교 재학 기간 동안에 학업에 대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천자를 써라. 학업인데 이때 학업은 교과 내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방금 전에 그 질문하셨던 거에 답변 드렸던 학생부 교과 세특 내용 있죠. 세특 내용이 잘 나온 친구들이 1번도 결국은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1등급입니다 라는 설명보다는 저는 교과 수업 시간의 지식을 비록 2등급, 3등급이지만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을 벗어나서 얼만큼 지식을 많이 활용을 했는지를 얼만큼 어필을 잘 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멘토링일 수도 있고 방과 수업일 수도 있고 교과 관련된 뭐 발표나 토론 수업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하면서 내신 성적도 높은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얼만큼 그 대학교의 지원자의 수준에 맞게끔 어필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교 측면보다는 학생이 쓰는 입장에서 자소서가 참 어려움이 느껴지고 몇 달씩 걸리는 이유는 요즘 대부분 학생들 학생부가 다 충실해요. 내용이 네. 워낙 잘 알다 보니까. 네. 근데 자소서에서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을 쓰면 안 돼요. 이건 또 무슨 말이다?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보다는 학생부의 내용 중에 입학사정관이 지원자를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뽑아서 최대한 어필을 해서 문항에 배치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재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죠. 자소서 몇 번에 네. 위치를 하는 게 가장 최대한 어필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특히 학업 역량 측면에 있어서 이거를
다른 항목에 돌리지 말고 1번에 처음부터 최대치로 먼저 어필을 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첫인상을 보는 거고 네. 누가 봐도 자소서 1번을 읽는 순간 그렇죠, 예. 이 학생의 2번, 3번, 4번이 바로 느낌이 팍 음. 옵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이 많은 학생들의 자소서를 다 꼼꼼히 읽어서 평가를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물론 이제 자소서 몇 번을 먼저 보느냐 이런 질문도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입학사정관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뭐 대부분 당연히 1번을 가장 많이 보겠죠. 왜? 학업 역량이 부족한 친구가 전공, 경험 다양성, 인성도 중요하겠지만 학업 역량보다 더 중요한 평가 요소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물론 대학에서 비싸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학업 네. 역량이니까요. 일단 이제 대학에 예. 입학해서 네. 학업을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친구가 나머지 그렇죠. 부분도 충분히 갖춰줘야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번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보통 1번이 완성된 친구는 저는 거의 자소서가 50%가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